2학기 국어 3학년 2단원 6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순환이대 본문을 이제 들어갔잖아요. 순환이대 본문을 들어갔는데 선생님 계속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모두 다 책을 읽은 건 아니니까 선생님 천천히 읽어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다. 더러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게 어떤 내용 부분이냐면 저기 만도가 일제강점기 1940년대야. 1940년대 초 그 일제에서 강제징용에 끌려가는 거야. 강제징용에 끌려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징용이라는 게 강제로 가서 노역한다는 소리야. 북해도 탄광은 지금 홋카이도야. 홋카이도로 끌려간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양군도는 너희 사이판이나 그 괌이나 필리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야. 그쪽으로 이제 끌려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더러는 만주에 끌려가서 그렇게 또 노역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니까 만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만주는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고, 실제로 조선시대 말부터 우리 민족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윤동주나 시인들도 다 거기서 태어났고, 우리 민족의 땅이야, 원래가. 근데 우리가 저 해방되면서 저기 중국한테 뺏겼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더러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만도는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군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 끌고 가겠느냐.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담배나 이렇게 피고 있었다는 거야. 여기서도 만도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야, 만도의 성격. 만도 어떤 성격? 남들은 굉장히 걱정 많이 하는데, 만도는 뭐 하늘 밖으로 왜 끌고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만도는 굉장히 그냥 긍정적이야. 낙천적이고 뭐 죽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등장인물의 성격은 소설에서 중요하지. 자, 만도가 과거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이유를 상황을 고려하여 짐작해보자. 만도가 과거에 여기서 이 정거장에서 기차를 기다렸는데 뭐에 끌려가기 직전이라 그래서 선생님이 강제징용에 끌려가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지. 그치? 일제강점기 때? 이거 선생님이 또 과제활동으로 낼 거예요. 지금 답이 보이지? 그치? 너희 답을 슬쩍 보여주기로 했어. 자,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그냥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 만도도 마음이 좀 덜 좋은 이유는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서 우두커니 서서 한눈을 안 팔고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남편이 이제 강제징용 끌려가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도도 아내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쳐다보니까 만도도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는 옆 사람에게 불을 빌자고. 저기 아내가 저쪽에서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저쪽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주머니 속에 그 성냥이 있어도 옆에 사람한테 불 좀 붙여주세요 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야.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하는 거지. 옆 사람에게 불을 빌리자고 하면 슬며시 돌아서 버리곤 했다. 자, 이건 아내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안타까우니까. 플랫폼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마누라는 울 밖에 서서 수건으로 코를 눌러대고 있는 것이었다. 만도는 코어리가 찡했다. 아무리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만도도 그건 슬펐던 거야. 아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 자, 기차가 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덜커덩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덜 좋았다. 이제 기차가 진짜 이거 떠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떠나니까 마음이 아프겠지, 그치?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어쩌지 못해도 눈앞에 뿌옇게 흐려진다는 건 눈물이 난다는 거야. 만도도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러나 정거장이 까맣게 멀어져가고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휙휙 날아들자. 그러니까 막 기차가 출발하니까 새로운 풍경들이 날아들지. 그만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이었다. 다시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이었대. 기분이 유쾌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풍경을 보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슬퍼하는 아내를 이제 안 보고 그냥 좀 멀어지게 되니까 슬퍼하는 아내를 보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겠지. 그치?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새로운 풍경이 와서 또 하나는 슬퍼하는 아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역시 낙천적이고 현실적인 게 굉장히 빨라. 이건 만도의 성격이고 특징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활동을 다시 하나 보여주면 만도의 기분이 유쾌해지는 이유 그랬어. 새로운 풍경을 봐서 그렇기도 하고 슬퍼하는 아내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돼요. 넘어갈게요. 자,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처럼 큰 배에 몸을 실어본 것도 처음이었다. 배를 큰 배를 타고 가는 거지. 이 만도는 남양군도로 가. 저기 필리핀 괌 사이판이니 굉장히 오래 배를 타고 갔을 거야.
배 밑창에 엎드려서 꽥꽥 개어내는 사람이 많았으나 만도는 그저 골이 띵 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더러는 하루에 2개씩 주는 뭉치밥, 주먹밥 같은 것도 먹지 못하고 남기는데 만도는 한꺼번에 2개를 다 먹었대. 원래 배를 처음 타면 배멀미가 굉장히 심하거든. 이게 자동차랑 달라. 훨씬 힘들어요. 이 배멀미 때문에 못 먹는데 만도는 그냥 쉽게 먹는데 그냥 적응이 빠른 거 같겠지. 만도는 적응이 빨라. 이거 만도가 타고 가면 되지, 그치? 선생님 지금 왔어요. 모두들 내릴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은 사흘째 되는 황혼 때였다. 노을이 질 때. 제가 끈 보쯤을 챙기기에 바빴다. 자기 짐을 챙기기에 바빴어요. 갈게요지. 만도도 호박덩이만 한 보따리를 옆구리에 덜렁 찼다. 가판 위에 올라서니 하늘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노을, 열대지방의 노을은 특히 또 붉게 보여. 그래서 되게 아름다워 보여. 바닷물은 불에 녹은 쇠처럼 벌겋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미안해. 출렁거리고 있었다. 지금 막 태양이 물 위로 뚝딱 떨어져 가는 것이었다. 이제 이 노을 지고 태양이 물 아래로 이렇게 지고 있는 거야. 햇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고 붉은지 정말 처음이었다. 선생님이 열대지방의 노을 지는 풍경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진이지, 가운데 사진. 멋지지, 그치? 이거 사이판 사진이야. 이거 마나가 섬이고. 이 남양군도 그 모습이야. 굉장히 열대지방 아름다워. 근데 이곳에서 전쟁을 엄청나게 했죠. 자, 그러고 바다 위에 주황빛으로 번쩍이는 커다란 산이 둥둥 떠있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하도록 황홀한 광경에 모두가 딱 벌어져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만도는 어깨마루를 번쩍 들어올리면서 히야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더위와 강제노동, 그리고 잠자리만 쉬긴 한 모기떼래. 모기떼. 그런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야. 모기. 열악한 노동 환경 상황이야. 여기서 되게 고생했다는 거야.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정말 많이 고생하고 거기서 먹을 건 제대로 못 먹고 병 걸려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 굶어서 죽은 사람들 많고. 이 아름다운 섬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이제 노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모기에게 물려 혹이 된 자리를 벅벅 긁으면서 얼마나 모기가 독한지 혹처럼 이렇게 커졌다는 거야. 비오도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고향에서 농사일로 뼈가 굵어진 몸에도 이만저만 고역이 아니었다. 만도가 고향에서 농사일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뼈가 굳어진 몸에도 고역, 굉장히 힘들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일을 했다는 거야. 자, 물도 입에 맞지 않았고, 처음에 우리가 다른 지역 가게 되면, 다른 나라 가게 되면 너희가 물이나 음식 먹으면 설사하고 막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물하고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도 이내 변하고 해서 도저히 견뎌낼 것 같지 않았다. 되게 힘들었다는 소리야. 게다가 병까지 돌았다. 일을 하다가 벌떡 나자빠지기가 예사했대. 자빠지게 예사했다. 뭐 그런 데 가면 뭐 예전 같으면 뭐 말라리아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병이 되게 많을 거야. 지금은 저기 괌이나 사이판 같은 데 미국이 방역을 잘 해놔가지고 뭐 모기도 없어. 다 잡아서 그런지 섬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근데 말라리아 같은 병도 많았고 이 풍토병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어쨌든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야. 이것도 시대상을 나타내주는 거야. 그 당시 징용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겪었다는 것도 역시 시대 상황이야. 사회문화적 그때의 상황. 그리고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인들 데려다가 그 강제노역 시켰던 것들이 이런 거야. 이거는 근데 제주도에 있다. 제주도에 가면 얘네가 비행장 만들어 놓은 거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일본 놈들이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그 제주도 벌판에 이렇게 쭉 비행기 숨기기 위한 벙커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제주도 해안을 구멍 뚫어 놓은 거야. 그 다음 이건 또 전쟁 물자 같은 거 숨겨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건 북해도 탄광에 써 있는 글씨래요. 어머니 보고 싶어, 배가 고파요. 그 탄광에서 죽도록 일하면서 또 군함도라고 일본 놈들이 만든 그런 데 있지. 그런 데서 우리 조선인들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잖아. 그때 그 탄광에 써 있는 것들이야. 가슴 아프지. 이때 그 징용에 끌려가던 사람들의 모습. 이거는 그 비행장이야. 그 괌의 비행장이고, 이거 사이판의 그 비행장이야. 이거 아마 이런데 만도 가서 일하지 않았을까. 이게 그 사이판에 있는 그 전쟁의 흔적들이야. 지금도 가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이 전쟁 물자들. 바다에 탱크가 있고 포가 있고 막. 그러나 만도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설사를 했을 뿐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만도는 이 건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도 차츰 입에 맞아가고 고된 일도 날이 감에 따라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밤에 날개를 치며 몰려드는 모기떼만 아니면은 그냥저냥 배겨내겠는데 정말 그놈의 모기들만은 질색이었다. 아무리 그 적응을 잘하는 그 만도도 이 모기는 힘들었나 봐. 우리 어렸을 때 모기장 치고 잤죠? 그쵸? 모기장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의 힘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그처럼 험난하던 산과 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다듬고 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끝내는 비행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벅찬 일이 닥치는 것이었다. 비행장을 만들었더니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부터 이른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낮에만 일하던 것이 이제 연합군의 비행기 때문에 밤에도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비행기를 피해서. 산 중간에 굴을 파 들어가는 것이었다. 비행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굴이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굴 속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그 연합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굴 속으로 다 이제 모든 시설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역시 이 연합군도 뭐가 될까? 시대 상황이 되는 거야. 시대 상황. 알겠지, 얘들아? 시대 상황. 연합군이 있었던 게 그 2차 세계대전이니까. 여기저기서 다이나마이트 튀는 소리가 산을 흔들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탄이지, 그치? 어떤 공사할 때, 산 파낼 때, 부셔낼 때, 이럴 때, 바위 부셔낼 때 쓰는 게 다이너마이트야. 이렇게 산을 흔들어댔다. 왱왱 하고 공습 경보가 나면, 공습 경보는 비행기가 온다는 거야. 비행기가 폭격하러. 연합군 비행기가.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모두 굴바닥에 납작 엎드렸대요. 엎드렸는데, 공습 경보도 역시 이 당시 무엇을 나타내죠? 시대 상황이지. 시대 상황. 알겠지, 얘들아? 시대 상황. 비행기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고 엎드려 있었대. 그러니까 강제노역으로 힘든 이 만도나 이 우리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 공습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엎드려서 이 피하고 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근 1시간 가까이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면 정말 편했겠지, 일하다가.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그래서 덜어는 공습을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대. 그만큼 힘들었다는 소리야. 이 공습은 근데 엄청나게, 이게 폭탄이 엄청나게 위험한 거야. 니들 총 한 방도 TV에서는 탕탕 나지만 실제 총소리는 빵빵 그래요. 막 귀가 멍멍할 정도야. 근데 이런 폭탄이 터지면 우리 학교 운동장에 떨어지면 우리 학교 유리창 다 깨질걸?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 충격이 크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고막이 터지고 내장파열, 장파열로 죽고 막 그럴 정도로 이 무서운 거야. 자, 때로는 공습경보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모두가 큰 손해를 보았다고 야단들었다. 공습 사이렌을 듣지 못해서 남들은 저기서 공습을 피해서 쉬고 있는데 이 굴 안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걸 듣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일했단 말이야. 계속 일하니까 그게 손해라 생각한다는 거야. 어떻게 된 셈인지 사이렌이 미쳐 불기 전에 비행기가 산등성이를 넘어서 달려드는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쪽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야. 이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쪽에서 산 등성이 이렇게 날아드니까 갑자기 날아들어서 폭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리기도 직전이야. 이 사이렌이 이걸 보고 비행기를 보고 사이렌을 울릴 텐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나타나서 폭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야.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드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정말 즐겁을 하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손해를 입은 것도 그런 경우다. 그런데 때 인명피해가 많았다는 거야. 만도도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때였대. 만도가 이때 팔뚝을 잃었대. 갑자기 이제 폭격이 떨어지니까. 보자. 이거는 선생님 그냥 보여줄게. 이게 비행기인데 미군 폭격기야. 이런 것들이 가서 폭탄을 떨어뜨린 건데 이 폭격기는 크기가 우리 학교 운동장만 해. 그치? 이런 게 폭탄을 떨어뜨렸다 생각해봐. 엄청난 거지, 그치? 이렇게 터뜨리면은 뭐 살아남기가 힘들어. 왜냐면 곳곳에 다 폭탄이 떨어지니까. 자, 연날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내고 나서 이 다이나마이트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장치가 다 되면 바깥으로 나와서 한 사람이 불을 붙여서 터뜨리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밖으로 얼른 뛰어나와야 해. 만도가 불을 댕기는 차례였다.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냈어. 이제 불을 붙이는 거지.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꺼림직했다. 모기에 물린 자리가 자꾸 쑤시는 것이었다. 극적 긁어대도 시원한 맛이 안 나. 아우 짜증스럽지, 그치?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성냥을 뜩 그었다. 그래,
그래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내 픽 하고 꺼져버렸다. 성냥 알맹이 4개째에 겨우 심지에 불을 당겼다. 너 이 성냥 잘 모르겠지, 그치? 성냥 여기 이 끝부분에 황이 묻어 있어서 이렇게 성냥 그 가게 이렇게 탁탁 치면 불이 확 붙어. 근데 잘 안 되면 막 부러지기도 하거든. 심지에 불이 붙은 것을 보자 그는 몸을 굴 밖으로 날렸다. 다이너마이트 불 붙였으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부분 봐봐. 계속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고 또 이 간지러운 부분 긁어도 시원한 맛이 없고 이 부분은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지금 뭔가 이상하지, 찝찝하지, 그치?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나쁜 일이 일어날 걸 암시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걸 암시하는 걸 소설에서 뭐라 그러지? 복선이라지, 복선. 그치? 여기 복선이 있는 부분이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도의 꺼림직한 기분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는가요? 과제활동.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서 선생님? 앞으로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작업 중에 사고가 나 만도가 다치게 되지. 그래서 자, 만도가 사고 난다 그랬어. 바깥으로 막 나사려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전을 후려가기 시작했다. 뭔 소리냐면 만도가 불 붙이고 불 밖으로 나왔는데 폭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연합군 공습이. 그러니 어때? 이 소리가 엄청나.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 폭탄 소리가 엄청나다 얘들아.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이를 넘어서 달려드는 비행기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었다. 만도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다시 들어갔대. 굴 안에 다이나마이트 설치해놨단 말이야. 다시 달려 들어가서 굴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리고 말았다. 그때 다이나마이트가 팡 터진 거야. 꽝 하고 터지면서 만도가 어떻게 된 거야? 팔이 잘려나간 거지, 그치? 만도의 두 눈에선 불이 번쩍했다.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이거 역시 그 사이판이나 그 남양군도에 그때 굴 팠던 것들이야. 우리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만도는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까 바로 저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 하나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대.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인기 낀 나무 토막처럼 보였대. 자기 팔이야, 자기 팔. 자기 팔인데 저기 누구 것인지 모르겠는데 팔뚝이 하나 떨어져 있어. 손가락이 시퍼렇대. 피가 아마 빠져나갔으니까 시퍼렇겠지, 그치? 나무 토막처럼 착 저렇게 보이는 거야. 인기 낀 나무 토막처럼. 근데 사실 이건 누구의 팔이야? 저기 누구의 것이 사실은 자기 거지, 그치? 이 자기의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누구 거지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지, 그치? 내 팔에서 팔이 이렇게 피가 나는데 이렇게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팔 떨어져 나간 내 팔을 보면서 저게 누구 것이지? 이게 나무 토막 같네?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게 어떻게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해.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야, 얘기들아.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서 붙어있던 것인 줄 알자 그만 으악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재차 눈을 떴을 때는 그는 푹신한 담요 속에 누워있었고 어깨쭈지가 못 견디게 꾹꾹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잘라낸 거야, 깨끗하게. 그 다음 치료했겠지. 뭐 제대로 치료는 해줬겠어, 일본 놈들이. 여기까지가 그래서 전쟁이다. 그래서 만도가 어디에 끌려가서 일제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가서, 일제강점기는 1940년대 말이야.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40년대 말이 아니라 1940년에서 45년 사이인데 만두는 한 40년이나 39년에 강제징용 끌려간 것 같아. 선생님이 계산해보니까 거기 날짜 얘기한 거 보니까 절단 수술이 이만 끝난 뒤였는데 그때 강제징용 끌려가서 팔을 잃었던 일이야. 일 넘어갈게, 얘기들아. 이제 끝낼 때 됐다. 자, 선생님이 조금 빨리 하고 좀 많이 하는 이유는 너희 이 책이 길기 때문에, 소설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뭐 적절한 시간 내에 끝내려고 그렇게 한 거야. 이해하도록 하고, 과제 활동은 답을 패들렛에 올려줘요. 선생님 패들렛에 올릴게. 자, 그래서 6강 수업을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